오늘 미분 단원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도함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도함수가 뭐냐면 일단은 미분 계수를 이제 몇 개 찾아볼게요. 자, f 프라임 1을 찾아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h가 0으로 갈 때 3번이라고 하자.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1 더하기 h 빼기 f1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3차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1 더하기 h를 다 넣고 그 다음에 1을 쫙 넣어서 둘이 뺀 다음에 이 극한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h 나눈 다음에 h가 0으로 가는 그런 극한값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죠. 자, 1 더하기 h를 넣어야 되니까. 만약에 4차식이 됐어요. 그럼 식이 더 복잡하겠죠. 어쨌거나 해서 이제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 2를 또 구해봤어요. 그럼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x자리에 2 더하기 h를 다 넣고 전개한 다음에 2는 거를 빼서 h 나눈 다음에 또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또 구해야 돼요. 또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2분의 3 이런 걸 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이 나올 텐데 또 이 식에다가 이 식 fx에다가 2분의 3 더하기 h를 다 넣고 그 다음에 2분의 3을 다 넣고 둘이 빼서 또 h 나눠서 극한을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반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일반화 작업을 해요. 자, 이 식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1이죠. 여기 1이 있죠. 1이 있어요. 2를 구할 때는 여기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요. 2분의 3을 구할 때는 2분의 3을 넣고 2분의 3을 넣죠.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넣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x를 넣게 되면 x 더하기 h에다가 그러니까 x를 든 걸 뺀 다음에 극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한 번만 대입을 해서 자, x 더하기 h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x를 넣고 빼서 극한 처리 한 번만 해 놓으면 만약에 f 프라임 1을 구해라 하면 x 자리에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x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요. 계산하시면 이 극한 처리를 하시면 왜냐면 h가 다 0으로 가니까 어, x에 관한 식만 남겠죠. x에 대한 식이 남으니 f 프라임 1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 x에 1을 넣는 거니까 요 x에 대한 식에다가 1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즉 이 도함수는 어떤 미분 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그냥 어떤 하나의 함수로 보고 1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 f'1 값이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함수값으로 가졌다는 거죠. 1 대입하면 f'1, 2 대입하면 f'2, 3 대입하면 f'3. 그죠? 그 도함수도 어쨌거나 함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함수예요. 어쨌거나 함수. 그래서 도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요겁니다. 요거.
일반화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F'X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했는데, 이제 F'X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Y를 F'X라고 하잖아요. Y를 F'X라고 하기 때문에, F'X랑 Y'이랑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Y가 Fx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표현들은 이런 거거든요. 이 Y를 X로 미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fx를 x로 미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이 델타 y 나누기 델타 x 얘가 이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이제 미분 계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가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는 이 네 개가 다 같은 말인데요. 네 개가 다 같은 말인데 어, 옛날에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미분을 생각했을 때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체 운동이나 그 역학에 이제 이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변수가 시간 그 하나로 고정이 돼요. 변수가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되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물리를 좀 배워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수가 한 개라고 본 거야. 그래서 어차피 미분을 하면 어차피 x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는 거야.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로 미분한다. 그 시간을 x로 잡은다면 그렇게 되겠죠. 변수가 x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자들은 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응? 그래서 약간 이상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막 문자를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이런 변수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y를 뭐 z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수학자들은. 차이를 알겠죠? 물리학자들은 어떤 역학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수학자들은 약간 수식을 약간 변태처럼 막 변형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변수를 여러 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x로 미분하는 게 아니고 뭐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z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뭐 a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여기서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이 y를 x로 미분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fx를 x로 미분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를 어떤 문자로 미분을 했는지를 흔적을 남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y를 z로 미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의 개념이 순간 변화율이었잖아요. 그럼 봐봐. 이게 사실은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이 표현이요. 분모가 지금 델타 x인데 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y의 변화량인데 그거를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을 본 게 얘인 거예요. 델타 x 델타 y. 근데 얘가 z가 변할 때의 y의 변화량 이걸 본 게 dy d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2에서 배우는 거는 변수가 이제 하나밖에 안 배우거든. 변수가 하나인 거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변수로 하는 거는 이제 미적분에 가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수투에서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도함수 공식들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방금 이 도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에다가 x 더하기 h를 넣고 x를 넣고 둘이 뺀 다음에 h 나눈 다음에 극한 처리를 해서 구해야 되니까 엄청 이 과정이 귀찮죠.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버릴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유도를 할 거예요. 이거 직접 해볼 거야, 지금은. 증명할 거니까. 근데 그 결과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y는 C라는 상수함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y 프라임, y가 1때 y 프라임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 fx 더하기 h 빼기 fx를 해야 되는데, 얘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f에다가 x 더하기 h를 넣어도 c가 나오고, x를 넣어도 c가 나오죠. 그럼 얘가 분자가 그냥 숫자 0이에요. 0. 숫자 0. 그냥 0이야. 어떤 0으로 가는 그런 무한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숫자 0이야. 그러면 분모는 지금 현재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얘가 0분의 0꼴처럼 보이지만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우리 0분의 0꼴은 0으로 가는 애 분의 0으로 가는 애 일거였잖아요.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지만 얘는 어떤 값이 있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봤을 때 0은 절대 아니죠. 0으로 가고 있는 어떤 값이 있다? 값이 있다기보다 어쨌거나 값은 아니죠.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값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0보다는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숫자 0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0분의 0 무한소의 그 개념 해서 무한소를 찾아가지고 제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0, 그러니까 숫자 0이기 때문에 분자 0이 들어가면 그걸 0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공식이 나온 거야.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자, 근데 얘를 이 함수적으로 해석해 볼게. 그래프 안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갖다 그려볼 건데요.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이 도함수는 미분 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떤 새로운 함수라 그랬잖아요. 봐봐. 자, 1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1일 때 F'1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야. 이 F'X라는 거는 Y'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1일 때를 보니까 1일 때 여기서의 미분 계수, 즉 순간 변화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가 0이죠. 그럼 1,0이 찍히는 거야. 자, 2를 넣어도 기울기가 0이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0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다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이 0이 된다. 이제 그래프 안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적어놓진 않았는데 어, 여기서 1-1-2번이라고 해볼까요? 1-1이라고 할게. 만약에 y는
ax 더하기 b라고 해볼게요.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a가 나와요. 아니, 머릿속으로 막 그래프 그려져서 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친구도 있겠죠?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게요. 이게 y야. 이제 y 프라임은 자, 얘는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떤 새로운 함수인데 모든 순간에 얘는 다 기울기가 모든 순간에 다 a죠.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모든 순간에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다 a라고 찍히는 거야. 뭘 넣든지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야. 자, 얘도 물론 수식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 자,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 x 더하기 h 빼기 fx인데 자, 지금 fx가 ax 더하기 b니까 걷다가 x 더하기 h를 넣어볼게요. 자, 요 값에다가 빼기 자, x는 거 그냥 ax 더하기 b가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요 놈을 전개하면 ax 더하기 ah 더하기 b가 되니까 둘이 계산하시면 ax가 날아가고 b가 날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ah만 남아요. 그러면 h가 약분이 되면 a만 딸랑 남죠. 그래서 이렇게도 증명이 되네요. 자, 이제 2번을 해볼게요. 자, y가 xn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식을 생략하자. 바로 가볼게요. 자, y 프라임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도함수식도 이제 생략을 할게요. 자, xn제곱에다가 x 자리에 x 더하기 h를 넣죠. x 더하기 h의 n제곱 그 다음에 x 자리에 그냥 x는 fx 그게 바로 xn이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당연히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까먹으셨겠죠. 물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는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인수분해를 할 때 뭘 했냐면 자, a제곱 빼기 b제곱을 일단 봐볼게요. 얘는 a 빼기 b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하게 되면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요 두 개까지는 누구나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계속 늘려서 일반화를 하겠다는 거죠. n게임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4개짜리까지 해볼게요. 얘를 실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a제곱 빼기 b제곱의 합차 공식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가 a 빼기 b에 a 플러스 b로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면서 요 두 개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자, 이 네 번째 거 가볼게요. A가 이제 3개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은 A가 하나 줄어들고 B가 하나 늘어났죠. 자, 그 다음 항은 2개에서 A가 1개로 다시 줄어들고 B는 또 하나 늘어났죠. 그 다음 항은 A가 하나 줄어들어서 1개 없어지고 B는 3개로 늘어났죠. 자, 규칙성이 보이죠? 자, 다시 세제곱 거 가볼게요. A가 2개 있었어요. B는 1개였죠. 그럼 A가 하나 늘어나고 B도 하나, A는 하나 줄어들고 B는 하나 늘어나죠. 그 다음에 A가 하나 줄어들어서 1개가 되고 B는 2개가 됐죠. 자, 첫 번째 거 가볼게요. A가 1개고 B는 1개였어. 그럼 A는 하나 줄어들고 B는 하나 늘어났죠.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A 빼기 A의 n-1제곱에서 출발을 하겠죠. 자, 더하기 A는 하나 줄어들고 B는 하나 늘어나고 다시 A는 하나 줄어들고 B는 하나 늘어나고 쭉 가서 이제 A가 하나 있고 B는 n-2개가 있고 마지막에는 B만 n-1개가 있겠죠. 자, 이거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증명해 볼게요. 자, 분모에는 h가 있었고요. 자, 그럼 분자에 처음에는 둘의 차이가 들어가죠. x 더하기 h 빼기 x 둘의 차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자 x 더하기 h의 n-1제곱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얘가 하나씩 줄어들고 x는 하나 늘어나고 또 하나 더 줄어들고 x는 하나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는 x만 n-1개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계산하면 h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약분이 되죠. 얘가 0분의 0꼴인데 무한소가 제거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h에 0을 넣어보세요. 자, 여기다 0 넣으면 x의 n-1제곱 되죠. 그 다음에 h 0 넣어보세요. x의 n-2제곱에다가 1제곱이 곱해지니까 x의 n-1제곱 되죠. 그 다음 것도 0 대입하면 x가 돼서 x의 n-3제곱 x제곱이니까 또 x의 n-1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항이 x의 n-1제곱으로 생겨요. 그럼 이 항이 몇 개냐를 세야 되죠. 항이 몇 개냐를 세야 되는데 자 x 더하기 h의 n-1제곱을 기준으로 세볼게요. 자, 얘가 n-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죠. n-2, n-3, 맨 마지막에는 빵개까지 가죠. 자, 그러면 0부터 n-1까지 정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정수의 개수가 n개죠, n개. 그래서 항이 n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x의 n-1제곱이다. 그래서 이 결과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는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
여기 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자, 요 n을, 자, y를 미분할 때 요 n을 아래로 내리세요. 요 아래 내려서 여기로 가게 되겠죠, 개수로.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줄이세요. 그죠? n을 앞으로 보내고 차수를 하나 줄이세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1차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가 되겠죠.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1-2번이었죠. 1차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그게 1-1번이죠. 미분할수록 차수가 낮아진다. 뭐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앞에 이렇게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뒤에 거만 미분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3번은. 자,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함수에 x 더하기 h를 넣게 되면 c fx 더하기 h 빼기 cfx가 되겠죠. 지금 y가 cfx니까. 그 다음에 얘를 c로 묶어보세요. 분자를. 자, c로 묶게 되면 요 놈이 도함수의 정의가 되죠. 이게 그냥 f'x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c가 곱해지고 f'x다.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앞에 실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나머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4번이 fx 더하기 빼기 풀마 gx네요. 일단 4번 10부터 보고 올게요. 얘는 더하기 빼기 신경 쓰지 말고 이 fx만 가지고 미분을 해서 갖다 쓰면 된다, 이런 거죠. 각 칸끼리 미분하면 된다, 뭐 이런 거네요. y 프라임은 자, 함수에다가 x 더하기 h를 한번 넣고 한 번은 그냥 x 는 거를 넣어서 빼자. 이렇게 되면요. 자, fx 더하기 h랑 fx랑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자, 얘랑 그다음에 나머지는 gx끼리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묶게 되면 gx 더하기 h 빼기 gx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를 각각 뜯는 거죠. 이렇게 한번 뜯어버리면 얘가 앞에 있는 놈이 f의 도함수의 정의, 그죠? 뒤에 있는 놈은 g로 바뀌었을 뿐이지 도함수의 정의랑 똑같죠. 그래서 뒤에 게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 이 안에 이 계산식은 무시하고 나머지끼리 미분해서 갖다 쓰면 되겠다. 이게 이제 4번 공식. 5번. 5번은 이제 둘이 곱했을 때 또 결과부터 보면 곱했을 때 자, 앞에 것만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만 미분해라. 이게 이제 곱해진 함수의 미분법. 자, 또 해볼게요. 자,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를 넣으면 이렇게 식이 써지고 빼기 fx gx.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어제 막 짝꿍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도함수에서는 유식 보세요. 도함수에서는 fx 더하기 h의 짝꿍이 fx죠. 그래서 반드시 짝꿍 fx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fx를 합니다. 그럼 얘를 묶으세요. 자, 그러면 원래 이 fx 더하기 h랑 gx 더하기 h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합니다. 그러면 전개하면서 원래 있던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빼기 fx gx 플러스 h를 한 거야. 그러면 더하기 fx gx 더하기 h를 해야 원래 식과 같아지겠죠. 그다음 빼기 fx gx는 뒤에 붙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다음에 이 뒤에 거 있잖아요. 뒤에 거는 fx를 묶이죠, 지금. 네, 여기 묶이죠. 그랬더니 내가 h를 기준으로 이렇게 뜯을 거예요. 이렇게 뜯을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앞에 부분이 f 프라임 x가 되고 뒤에 거 이제 h에 0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얘가 x가 되니까 gx가 되겠죠. 더하기 저는 앞에 거는 fx가 있고 뒤에 게 g 프라임 x의 정의가 되죠. g 프라임 x의 정의. 그래서 곱해져 있을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게 세 개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얘는 5번의 공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5번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 개 곱해지는 함수를 자, 얘를 이렇게 두 개 묶을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통째로가 하나의 함수니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돼요. 이게 이제 5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거잖아요. 이 둘이 곱한 놈의 도함수잖아.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되죠. 요 놈한테 hx가 곱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hx가 전개되면
f 프라임 x, gx, hx 여기 fx, g 프라임 x, hx, fx, gx, h 프라임 x가 나와요. 그럼 결국 이제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얘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얘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얘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겠죠? 어, 7번, 8번이 남았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7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fx에 n제곱이 있는 형태를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 자, 그래도 자, y''은 h0으로 갈 때 h분의 x자리에 x 더하기 h를 또 넣으세요. 그 다음에 그냥 x를 넣으면 얘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2번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 인수분해,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얘네 둘의 차이가 처음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fx 더하기 h의 n-1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자, 얘가 하나 줄어들고 fx가 하나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fx만 n-1개가 있겠죠. 그리고 나니까 자, 요게 f 프라임 x죠. 그 다음에 h에 0을 대입하시면, 자, 여기 0이 들어가면 fx의 n-1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0이 또 여기 들어가면, 아이고, 여기 아까 n-2인데 잘못 썼네요. 개수 하나 줄어야 되죠. 자, h에 0을 넣게 되면 fx의 n-2제곱에다가 1제곱 합쳐져서 n-1제곱이 되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fx의 n-1제곱이 n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자, fx의 n-1제곱이 n개가 생기고 그 앞에 f 프라임 x가 있었죠. 이렇게 요놈 이게 f 프라임 x였죠. f 프라임 x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n이 앞으로 내려가요. 아까랑 비슷해요. 자, n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차수를 하나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놈을 미분해서 한번 갖다 쓰세요. 그래서 얘를 겉에 거를 미분하고 속의 거를 미분한다. 그래서 겉미분하고 속미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겉에 거를 미분하고 속미분을 한다. 자, 그러면 8번째. y''은 자, h형으로 갈 때 h분에 또 x 더하기 h를 넣을게요. 빼기. 그 다음에 x를 넣을게요.
너무 길게 했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식변형을 할 거냐면요. 자, 얘는 이 안에 있는 놈의 차이가 분모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를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앞에 게 이제 또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데요. 자, h 0을 대입하면 얘가 gx가 되고 gx가 되니까 얘놈이 gx에서의 그러니까 gx가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값은 아니지만 어떤 상수는 아니지만 gx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이거 미분계수 만들기 할 때 이 형태 봤었죠? 얘가 gx 이런 꼴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g 프라임 x죠. 도함수의 정의. 자, 그래서 공식 외우실 때 이거 겉에 거 미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속에 거 미분하시고 그래서 7번과 8번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실 7번이 합성함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합성함수 미분법이 사실 수투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요.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을 다시 8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7번을 다시 8번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7번. 자, 7번에서 어떤 y는 fx라는 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x의 n제곱이라는 함수로 잡을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fx의 n제곱을 우리가 g라는 함수에 fx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얘를 미분하는 것과 같죠. 둘이 같은 함수니까. 그럼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이 합성돼 있는 놈을 미분했다 이렇게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번 공식에 의해서 이 겉에 거 미분해주고 안에 거 미분한 거, 속에 거 미분한 속미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gx가 xn제곱이니까 g 프라임 x는 이 지수가 앞으로 내려가고 차수는 하나 떨어지는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이 g 프라임이라는 요 x 자리에 fx를 넣은 거잖아요. 그게 fx를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놈이 n 곱하기 fx의 n-1제곱이 되고 뒤에 남아있던 f'x까지 곱하면 아까 했던 그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도함수 공식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외우고는 절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할 건데 쉬는 동안 이거 좀 외워주세요. 뭘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셨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쉬세요.